18년 전 산부인과에 일어난 의료사고. 출산 후 마취사고로 기억을 잃은 산모. 그리고 순산했지만 갑자기 사라진 다른 산모. 태어난 아기는 할머니 손에 자라 엄마를 찾게 되는데 감동 63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63빌딩만큼 높은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병실의 창 너머로 비치는 노을빛이 발해가고 있었다. 민서는 할머니의 마른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산소 호흡기 소리만이 적막한 병실을 채우는 가운데 할머니의 희미한 숨소리가 점점 더 가늘어져 갔다. 18해를 함께 보낸 할머니였다. 민서에게는 엄마이자 아빠이자 유일한 가족이었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평소보다 더 깊어 보였다. 일주일 전 갑자기 쓰러진 할머니는 폐렴 증세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민서는 학교도 가지 않고 매일 할머니 곁을 지켰다. 밤낮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어릴 적 할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손등을 동그랗게 쓰다듬어 주었다. 창밖으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할머니는 까마귀가 울면 나쁜 일이 생긴다며 항상 걱정하곤 했다. 민서는 까마귀를 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때 할머니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민서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람 같았다. 내 엄마를 찾아주렴. 민서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라니. 혼란스러운 마음에 민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는 힘겹게 손을 뻗어 베개 밑으로 향했다. 민서는 재빨리 할머니의 의중을 알아채고 베개 밑을 살폈다. 그곳에는 낡은 갈색 봉투가 있었다. 내가 태어난 날, 내 엄마는 사라졌단다. 할머니의 말은 끊어질 듯 이어졌다. 민서는 봉투를 받아들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을 함께한 손녀에게 이제야 말하는 비밀이 할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듯 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누렇게 변색된 출생증명서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출생증명서에는 성은병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보았다. 18년 전 자신이 태어난 그날의 기록이었다. 미안하다.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내 엄마는 착한 아이였어.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민서는 눈물을 참으며 할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할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더 약해져 갔다. 창밖의 하늘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병실의 차가운 공기는 민서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할머니. 민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심전도의 단조로운 소리가 점점 느려지다가 마침내 긴 직선을 그리며 멈추었다. 할머니는 그렇게 조용히 떠나갔다. 간호사들이 병실로 달려왔지만 민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할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잡은 채 봉투 속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의 미소가 마치 자신을 향해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만 같았다. 창밖으로 다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민서에게는 찾아야 할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것이다.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할머니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향불 연기가 비에 젖어 무겁게 내려앉았다. 민서는 검은 한복을 입은 채 영정 앞에 묵묵히 서 있었다. 문상객들은 하나둘 발걸음을 돌렸고 장례식장에는 쓸쓸한 정막만이 남았다. 장례를 마친 후 민서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했다.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돌 사진과 어린 시절 앨범이 나왔다. 그동안 당연히 여겼던 모든 순간들이 새롭게 다가왔다. 모든 사진에는 할머니와 자신뿐이었다. 부모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넨 그 봉투 속 사진 한 장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 듯 했다. 성은병원. 민서는 인터넷으로 병원을 검색했다. 18년 전 도시 외곽에 있던 중형 산부인과였다. 지금은 폐업한 상태였다. 민서는 시청 민원실을 찾아가 당시 병원 관계자들의 명단을 수소문했다. 담당자는 오래된 일이라 어렵다고 했지만 민서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지 못하고 도움을 주었다. 수많은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번호는 이미 없어졌거나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다. 하루 종일 전화를 하다 보니 목이 쉬어갔다. 저녁이 되어서야 한 여성이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당시 성은병원 분만실의 수간호사였던 김미경이었다. 18년 전 성은병원이요? 김미경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큰 의료사고가 있었거든요.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김미경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날 2건의 출산이 있었다고 했다. 한 산모는 순산을 했고 다른 산모는 마취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마취 사고를 당한 산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났을 때 모든 기억을 잃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순산했던 산모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아기를 두고 말이에요. 민서는 사진 속 젊은 여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김미경은 그날의 기록을 더듬어가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의료사고를 당한 산모의 이름은 윤지아였다. 그녀는 사고 후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고 그 후로는 소식을 알 수 없었다.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민서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린 하늘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왔다. 그때 문득 스마트폰으로 윤지아를 검색해 보았다. 수많은 검색 결과 중에서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강원도 도예마을에 숨은 작가 윤지아 개인전 성황리의 막바지. 기사에는 한 여인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도자기를 만드는 모습이 담긴 옆모습이었다. 민서는 할머니가 준 사진을 꺼내 비교해 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눈매와 콧날의 선이 똑같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민서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주소를 적었다. 강원도 청송군 도예마을. 이제 그곳으로 가야 했다. 주머니 속에 용돈을 세어보았다. 버스 티켓을 살 수 있을 만큼은 되었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묻힌 공원 묘지를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기 위해 이제 긴 여정을 시작해야 했다. 새벽녘 첫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하는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민서는 창에 머리를 기대고 할머니가 준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의 눈동자에는 깊은 행복감이 담겨 있었다. 갓난아기를 아는 모습이 그토록 자연스러운데 어떻게 그 아이를 두고 사라질 수 있었을까?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달렸다. 민서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옛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18년 전 성은병원 의료사고 관련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대부분의 기사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전하고 있었다. 산부인과 마취 실수로 산모 의식불명, 의료사고 피해자 의식 회복했으나 기억상실과 같은 짧은 소식들이었다. 그러다 한 기사가 민서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다룬 르포 기사였다. 기사에 따르면 그날 밤 병원에서는 2건의 출산이 있었다. 한 산모는 순산했고 다른 산모는 마취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기사는 마취 사고를 당한 산모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기사 말미에 달린 짧은 단락이었다. 순산했던 다른 산모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는 내용이었다. 민서는 그 부분을 반복해서 읽었다. 두 산모의 이야기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이어졌다. 민서는 노트북을 덮고 생각에 잠겼다. 의식을 잃고 기억을 상실한 윤지아. 그리고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진 또 다른 산모. 그들 중 누가 자신의 진짜 어머니일까? 그리고 왜 그토록 극적인 일이 벌어졌을까? 버스가 휴게소에 잠시 들렀을 때 민서는 다시 한번 윤지아의 근황을 검색해 보았다. 최근 몇 년간의 전시회 소식과 인터뷰 기사들이 눈에 띄었다. 그중 한 인터뷰에서 윤지아는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그녀가 만드는 도자기들 중에는 유독 아기 신발 모양이 많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었다. 인터뷰어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윤지아는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저도 모르게 자꾸 이 모양이 나와요. 마치 제 손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욱 그래요. 그럴 때면 가슴 한켠이 아려와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리움이 차올라요. 민서는 할머니가 준 사진 속에서 자신의 아기 때 모습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발에 신겨진 작은 신발을 발견했다. 분홍색 끈이 달린 아기 신발이었다. 그것은 마치 퍼즐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다. 윤지아가 계속해서 만들어 온 도자기 신발들과 사진 속 그 신발이 어떤 연관이 있을지 민서의 마음이 급해졌다. 버스는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다르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의 풍경이 점점 선명해졌다. 낮은 지붕들 사이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도예 마을의 가마에서 나는 연기일 것이다. 민서는 가방에서 주소가 적힌 메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 곧 윤지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출생에 관한 진실도 알게 될지 모른다.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다.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다. 맑은 산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도예 마을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멀어 보였지만 민서의 발걸음은 이제 더욱 단단해졌다. 저 멀리 산자락에 자리 잡은 하얀 연기 너머에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이 있을 것만 같았다. 도예 마을로 향하는 좁은 산길은 깊어질수록 안개가 자욱했다. 민서는 지도 어플을 확인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흙먼지 날리는 길가에는 도자기를 상징하는 표지판들이 서 있었고 군데군데 작은 공방들이 모여 있었다. 가마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안개와 뒤섞여 마을 전체를 신비로운 분위기로 감쌌다. 윤지아의 공방은 마을 가장 안쪽에 있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듯한 건물이었다. 처마 밑으로는 갖가지 도자기들이 늘어서 있었고 작은 정원에는 도자기 조각들로 만든 장식품들이 바람에 은은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민서는 대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용기를 내어 대문을 열자 풍경 소리가 나며 안으로 들어섰다. 정원 한켠에 마련된 전시장에는 수십 개의 도자기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민서의 눈은 자연스럽게 아기 신발 모양의 도자기들로 향했다. 크기도 모양도 조금씩 다른 수많은 신발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사진 속 자신이 신고 있던 것과 비슷한 모양의 신발도 보였다. 작업실에서 흙 이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창문 너머로 한 여인이 물레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젖은 흙을 다루는 그녀의 손놀림은 우아하고 섬세했다. 마치 아기를 어르는 것처럼 부드러웠다. 그때 여인이 고개를 들어 민서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할머니가 준 사진 속 그 눈빛이 지금 눈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 깊이 있는 눈매는 변함이 없었다. 윤지아는 손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물결처럼 부드러웠다. 전시회 구경하러 오셨나요? 민서는 말없이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윤지아에게 건넸다. 윤지아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듯 했다. 이 사진은? 윤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아기 신발을 꺼냈다.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것이었다. 사진 속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바로 그 신발이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분홍색 끈은 여전히 선명했다. 윤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신발. 윤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만졌다. 제가 계속 만들어온 도자기들과 똑같아요. 하지만 저는 왜 이 모양을 만들었는지 몰랐어요. 그저 제 손이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작업실 안으로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들었다. 창가에 놓인 풍경이 울렸다. 윤지아는 신발을 품에 안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안간 힘을 쓰는 듯 했다.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윤지아는 신발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신발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파요. 마치 제가 입고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민서는 조용히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가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그 모습이 마치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만 같았다. 작업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윤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찻주전자에 물을 따랐다. 주전자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공간을 채웠다. 민서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젊은 여인과 지금의 윤지아가 겹쳐 보였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특유의 고요한 분위기는 여전했다. 이상한 일이에요. 윤지아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의식을 잃고 기억을 잃었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제 손은 계속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냈어요. 마치 제 몸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요. 작업실 벽면에는 수많은 도자기 신발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크기도 모양도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가 아기의 첫걸음을 떠올리게 했다. 그 중에는 민서가 가져온 신발과 똑같은 모양의 것들도 있었다. 윤지아는 천천히 일어나 그 도자기들을 하나하나 매만졌다.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심했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올 때면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이 모양을 빚어냈죠. 그럴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어요.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 같은 그리움이 차올랐고요. 민서는 가방에서 출생증명서를 꺼냈다. 윤지아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날짜가 적힌 부분에서 멈췄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고 했다. 봄비가 창가를 두드리던 날이었다고. 그날, 저는 아기를 낳았어요. 윤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기억을 더듬으려 할수록 두통이 심해지는 듯 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성은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날 2명의 산모가 있었다는 것, 한 명은 순산을 했고 다른 한 명은 마취 사고를 당했다는 것, 그리고 한 산모가 홀연히 사라졌다는 것까지. 윤지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작업실 밖으로는 안개가 자욱했다. 마치 그날의 기억처럼 뿌옇고 희미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웃집 아기의 울음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윤지아의 잊혀진 기억을 깨우는 방아쇠가 되었다. 기억나요? 윤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분홍색 신발. 제가 직접 골랐어요. 아기의 첫 신발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민서에게 다가왔다. 떨리는 손으로 민서의 얼굴을 매만졌다. 그리고 민서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확 풀리는 듯 했다. 당신은 윤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이 그 아기, 내 아기였던 거예요. 민서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윤지아는 민서를 품에 안았다. 18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작업실 안에는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그날처럼 부드럽게 내리는 봄비였다. 잠시 후 윤지아는 민서를 안은 채 물레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젖은 흙을 만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또 하나의 아기 신발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제는 알았다. 자신이 왜 이 모양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는지. 그것은 잊혀진 사랑의 기억이었다. 딸에 대한 그리고 모성에 대한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었다. 봄은 어느덧 깊어가고 있었다. 도예 마을의 나무들은 연두빛 새잎을 틔웠고 윤지아의 작업실 정원에는 봄꽃들이 만발했다. 민서는 이제 매주 주말이면 이곳을 찾아왔다. 서울 근교의 기숙학교로 전학을 간 덕분에 금요일 오후면 곧바로 도예 마을로 올 수 있었다. 작업실에는 늘 흙 이기는 소리가 가득했다. 윤지아는 민서에게 도예를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민서의 손끝에서도 작은 도자기들이 만들어졌다. 특히 아기 신발 모양의 도자기는 이제 그들만의 특별한 작품이 되었다. 엄마의 손길을 닮아가네. 윤지아는 민서의 작품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라는 단어는 아직도 어색했지만 그 말에 담긴 따스함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민서는 얼굴을 붉히며 물레를 돌렸다. 흙을 다루는 손길에는 이제 자신감이 묻어났다. 윤지아의 작업실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벽면에 걸려있던 수많은 아기 신발 도자기들 사이로 이제는 다른 모양의 도자기들도 자리 잡았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관계처럼 새로운 형태로 피어나고 있었다. 슬픔과 그리움으로 만들어진 신발들 사이로 이제는 희망과 기쁨을 담은 작품들이 더해졌다. 어느 날 민서는 할머니의 묘소를 찾아갔다. 윤지아도 함께였다. 그들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웠다. 묘비 앞에는 그들이 함께 만든 도자기 한 쌍이 놓였다. 하나는 아기 신발이었고 다른 하나는 꽃병이었다. 꽃병에는 들꽃이 가득했다. 할머니,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제가 엄마를 찾았어요. 할머니가 주신 사진이 저희를 이어주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영원히 제 첫 번째 어머니예요. 윤지아는 묘비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기억을 잃은 사이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온 마음으로 키워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바람이 불어와 향연이 흩날렸다. 마치 할머니가 그들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다. 봄이 깊어갈수록 작업실은 더욱 분주해졌다. 윤지아와 민서는 같이 전시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전시회의 주제는 잊혀진 기억의 조각들이었다. 아기 신발을 모티브로 한 도자기들이 중심을 이루었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그리움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기억이자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다. 전시회 준비를 하며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윤지아는 조금씩 과거의 기억을 되찾아갔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딸에 대한 사랑만은 선명하게 기억났다. 그리고 그 사랑은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자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전시회 개막날 작은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벽면을 따라 진열된 도자기들은 마치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다. 맨 처음 윤지아가 만든 서툰 아기 신발부터 민서와 함께 만든 최근의 작품들까지. 그것은 잃어버린 모성에서 되찾은 사랑까지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전시회의 중앙에는 특별한 작품이 놓였다. 윤지아와 민서가 함께 만든 도자기 분수였다.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모양이 마치 시간의 흐름 같았다. 분수 주변으로는 크고 작은 아기 신발들이 둥글게 놓여 있었다. 마치 시간을 따라 자라나는 발자국처럼. 해가 저물어갈 무렵 민서는 작업실 창가에 서서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다. 윤지아는 그런 딸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봄바람이 불어와 작업실의 풍경을 울렸다. 그 맑은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다. 감동63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늘 감동이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3빌딩만큼 감동이 높은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